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보죠. 네, 지난 시간에는 이 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사주에 이제 일간이 있을 때 나와 같은 오행을 가진 글자를 비라고 하고요. 네, 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비견은 나와 같은 오행 중에 나와 음양까지 같은 것. 겁재는 나와 이제 음양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목일 때 이 갑목에게 다른 사주의 다른 글자에서 갑이나 인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비견이라고 하고요. 을이나 묘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겁재라고 합니다. 이 비겁은 이제 비견과 겁재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비겁은 생물학적으로는 형제를 뜻하고요. 네, 형제가 있으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듯이 사주의 글자들을 나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고 이제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랬죠. 네, 이 나눠 먹는 과정에서 형제 간에 우열이 생긴다고 했어요. 우열은 이 쌍둥이 같은 동일 사주라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반드시 질문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이 사주를 보면서 파악을 했었죠. 예, 요 사주, 가상의 사주를 보고 파악을 했었죠. 예, 사주에 이제 필요한 글자들을 일간이 독차지할 경우는 나머지 형제들이 발전하기 어렵다. 글자들을 나눠 먹으면 형제들이 고만고만하다. 빼앗기면은 일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요건 이제 보충 설명 드리는 건데, 사주 중에서 아무리 봐도 사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주는 안 좋은데 굉장히 잘 나가는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사주에 이제 일간이 필요한 글자들이 전혀 없는데 잘 나가는 경우 말이에요. 그거는 이 필요하지 않은 글자들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글자들을 비겁에게 빼앗긴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안 좋은 글자를 떠넘긴 거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길합니다. 이 다른 형제들이 오롯이 피해를 입게 돼요. 나만 무사한 거죠. 임상적으로는 뭐 어릴 때 죽은 형제가 있다던가 현재 뭐 나보다 현격히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잘 못 사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만 잘 사는 거죠. 예, 요건 보충 설명 드렸고요. 비겁의 성향은 이제 경쟁심이라고 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글자를 일간이 얻으면 무리해서 1등을 합니다. 무리의 그레이드는 이제 사주의 구조를 보고 판단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안 좋은 글자를 떠넘겨서 일간이 무사한 경우는 무리의 그레이드가 높지는 않아요. 그냥 일간이 망해가는 무리에서 탈출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형제와는 다른 환경,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똑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비견과 겁재의 차이는 이 쏠림의 정도, 이에 따른 성향의 차이를 보인다고 했죠. 네. 비견에게 밀리면 열등감과 분노, 겁재에게 밀리면 이제 회피하고 의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근데 이 안 좋은 걸 떠넘긴 경우, 예, 오늘 보충 설명 드린 거, 그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어떻게든 다른 형제들을 끌어올리려는 경우가 있고요. 혼자 탈출해서 아예 그냥 독자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이든 일간의 마음속에는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식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돌려볼까요? 자, 목의 식은 화, 화의 식은 토, 토의 식은 금, 금의 식은 수,
수의 식은 목입니다. 예, 계속해서 돌려보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네. 이 식은 내가 생하는 오행이죠. 예. 식은 이렇게 식신과 상관으로 나뉩니다. 예,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식. 먼저 식신. 네. 밥식자에 귀신신자를 쓰고요. 자, 상관 써보죠. 상관. 네. 다칠상자에 벼슬 관자를 써요. 일단 식신은 나와 음양이 동일하고 상관은 음양이 달라요. 그래서 일간이 만약에 을목이다. 그러면 식신은 나와 음양까지 같은 거. 아니죠. 예. 음양이 같으면은 이제 정화죠. 정화하고 오화. 그죠? 예. 상관은 나와 음양이 다른 거. 네. 병화. 그리고 사화. 네. 요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식신과 상관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분하고 보통은 이제 식이라고 부르거나 이것도 이제 앞글자만 따서 식상이라고 부릅니다. 식상은 내가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식상은 자식이 됩니다. 여자에게 자식. 근데 남자는 내가 직접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뭘 태어나게 하고 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육친을 돌려가지고 보면은 이제 식상은 재를 생하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와이프가 재잖아요. 와이프를 직접적으로 낳은 장모, 그죠? 장모가 식상이 돼요. 그리고 남녀 공이 생물학적으로 제가 또 아버지기도 하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낳은 할머니. 네, 할머니가 식상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보통 이 금묘화실로 구분을 하는데요. 식상이 이 연주에 있으면은 할머니에 가깝겠죠. 식상이 이 월주에 있으면 뭘까요? 월주가 이 16세에서 30세 정도까지죠. 예. 그러면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 시기에 할머니 손에서 크거나 아니면은 할머니 쪽과 이제 가깝게 지냈다. 뭐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식상이 일주에 있으면 뭐죠? 여자는 자식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요 일주에서 일간이 나고 일지가 이제 배우자 자리잖아요. 배우자 자리에 식상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보다는 이제 남편이 연하거나 나보다 어리거나 정신연령이 어린 남편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 남자도 직접적으로 이 장모로 보지는 않고요. 요 일제 식상이 있을 때, 예. 와이프가 장모와 가깝거나 처가와 가깝게 산다. 뭐 요렇게 봅니다. 예. 이 사주에서 처가를 보는 법은 공부가 깊어지면 다뤄보기로 해요. 드물게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새할머니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까지 읽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주에 식상이 있다면 이건 뭐죠? 여자는 당연히 자식이겠죠. 시주에 식상이 있으면 여자는 자식인데 이제 남자는 보통 이 생물학적 말고 사회적으로 읽어줍니다. 네. 이 식상에서 이 식은 밥식자잖아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식상은 재주를 뜻해요. 재주. 사회적으로는 재주를 뜻합니다. 재주. 밥벌이. 그죠? 예. 밥식자니까.
그래서 식상이 이 연주에 있으면은 선천적인 재주 있잖아요. 타고난 거. 예. 근데 이제 시주 쪽으로 갈수록 나중에 교육을 받거나 해서 습득한 재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상에서 이 상은 상할 상자, 다칠 상자잖아요. 예. 그리고 이 식상에서 상관에서의 관은 이 비식재관인에서의 그 관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관은 이 벼슬, 직장이잖아요. 네. 식은 관을 극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할상자를 쓴 건데, 왜 그러냐면은, 예, 여기서 한번 또 돌려볼게요. 자, 목의 식상은 화죠. 목의 식상, 내가 태어나게 하는 거, 화죠. 근데, 화는 금을 극하죠. 그죠? 예. 근데, 목 입장에서 금은 뭐죠? 나를 극하는 성분이니까 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목의 식상은 관을 극하는 성분입니다. 극은 뭐라고 했죠? 억제하고 제어하는 성분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관을 제어한다는 의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예 뭐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억제하고 제어하는 거니까 관을 제어한다는 의미가 이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상사 말 안 듣고 싸워서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상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일을 잘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극한 상사가 오히려 나의 재주가 빼어나 결국에는 이제 상사도 함부로 못하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여자로 보면은 여자는 관이 남편이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겠죠. 여자의 식상이 관을 대할 때이죠. 식상이 관을 극한다는 거는 남편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그게 남편과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다는 의미가 있고,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남편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잘해서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주를 한번 볼까요? 예. 가상의 사주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미래죠. 예, 오전 4시생. 예, 요걸 한번 골라봤어요. 네. 요거는 이제 여자 사주입니다. 여자. 네. 오늘도 이렇게 지장간을 써봤고요. 일단 제가 가져온 사주는 꽤 좋은 사주입니다. 겨울이잖아요. 해월. 겨울의 간목은 뭐가 필요하죠? 병화부터죠.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있고요. 지지에 이 술중 무토가 있습니다. 네. 지장간에 있는 거를 볼 때는 여기 중기 같은 경우는 좀 힘이 미약하다고 보고요. 정기는 천간만은 못해도 그래도 힘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필요한 글자를 갖췄으니까 일단 그레이드는 1급이에요. 예. 자, 오늘은 이 사주를 가지고 식상 위주로 한번 볼게요. 식상이 천간에 두 개나 떠 있죠? 병화, 정화, 이렇게 천간이 두 개나 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장간에도 술중 정화. 네. 이렇게 좀 식상이 많은 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정화보다는 병화가 쓰임새가 많죠? 이 사람은 되게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금요일실상으로 보면은 이제 학창 시절에는 교육을 통해 이제 만들어진 재주를 쓰다가 시주 시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재주로 발전하는 좀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연간의 경금은 겨울 간목에게 쓸 데가 없는데 정화가 막아주고 있죠. 예. 정화가 경금을 재련시키면서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의 재주도 꽤 그레이드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 사람의 인생은
인생의 완성을 이 병화가 시켜주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 잘 나오고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자기 사업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 뭐 직장 생활 할 때도 상사를 찜쪄 먹을 거예요. 재주가 고급져서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거기에 이 겨울이긴 하지만 연간 경금이 정화의 재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경금이 관이잖아요. 직장 자체도 1급일 거예요. 예.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월간의 정화 있죠. 식상이잖아요. 요거를 할머니 볼 수 있고 시간의 병화를 이제 자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금 관이잖아요. 관은 외할머니, 외가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초년에는 관, 외가와 교류가 잦다가 이제 학창 시절부터는 친가와 교류가 짙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이 시간의 병화는 이 사주에서 꼭 필요한 글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되거나 자식이 말년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일지 보면은 술중에 정화 있죠. 그리고 남편을 뜻하는 술중 신금이 있습니다. 일단 술중 신금은 토에 묻혀 있고요. 게다가 정화에 극도 받고 있어요. 남편이 좀 미약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가장을 할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리고 남편은 좀 능력은 떨어지는데 뭐 연하남에 말 잘 듣는 남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주 되게 좋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모든 거를 이 여자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자식이 매우 빼어나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자식 교육에 매진하게 되고요. 본인이 너무 빼어나다면 오히려 자식 교육은 뒷전이 돼서 자식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빼어나게 되면은 이 토에 묻힌 신금을 꺼내질 못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거는 이제 글자의 가중치 때문인데요. 글자의 가중치. 네. 글자의 쓰임의 가중치가 인생의 어느 부분에 쏠려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여자의 성공 쪽에 쏠려 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는 그 글자가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이건 역시 질문을 통해서 이 여자가 요런 정화, 병화, 술중 정화, 뭐 신금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써먹었냐 요거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상의 성향을 볼까요? 성향. 네. 식상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말투도 식상의 영향을 받는데요. 말투. 예. 사주에서 식상이 과하면 막말을 잘해요. 생각 안 하고 쏟아내는 거 있죠. 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음식도 잘 만드는데 식상이 좀 과하면 음식 잘 만드는데 좀 과하게 만들어요. 네.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동네방네 나눠주시는 분들 보면 좀 식상이 좀 과해요. 근데 식상이 미약한 경우 있잖아요. 식상이 뭐 지장가면 꼽혀있거나 미약한 경우 좀 표현력 있죠? 표현이 서툴고 어눌해져요. 꼭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좀 머뭇거립니다. 네, 음식도 잘 못 만들어요. 네. 근데 이 과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식상이 이 일간한테 꼭 필요한 글자가 되면 좀 성패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이 사주 보면은 식상이 좀 과하죠. 예, 많은 편이에요. 과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보면은 말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일도 여기저기 벌려놓고, 예.
그리고 뭐 참지 않고 좀 쏟아낼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상사에게 딱 부러지게 말해서 함부로 못하게 할 거고요. 어, 사업을 하면서는 이제 말로 먹어주게 될 겁니다. 예.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주에 다 좋은 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지만 봤을 때는 뭐 지지고 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내용이 이 육신운 하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 때 좀 보충 설명, 뭐 복습하면서 보충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좀 휴가를 가요. 유튜브도 좀 한 주 쉬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재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